그러면은 이거 광주가 이번이 처음이지? 네, 이게 처음이죠. 광주에 대한 인상이 어떤 것 같아? 광주 되게 크고 엄청 사람도 많고 되게 번화가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1980년 5월 당시에 계엄군하고 그 시민군들하고 전투가 벌어졌었던 항쟁의 중심지였어.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 금남로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빛골 광주시 금남로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이기도 한데요. 선생님, 금남로 거리에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래요. 연희 도시 거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곳 금남로는 역사의 현장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영양은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글쎄요. 학교 수업 시간에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요. 광주는 80년 5월 5.18 민중항쟁이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상징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금남로는 그 항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이곳 금남로에서 보영양과 여러분들을 만나서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오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자신이 가장 믿었던 부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살해당하는 사건으로 독재정치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11.6 사건을 시작으로 민주화와 자유를 향한 열망은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등 군인 세력들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면서 반란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큰 도시를 중심으로 번져나가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열기는 광주에 이르러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하는 저항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1980년 5월 빛고울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광주 시민들에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신고문은 1980년 5월 17일 전쟁의 위험에 처했을 때나 내려지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억누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5월 18일 계엄군으로 공수부대 군인들이 충정작전,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 아래 광주에 투입되었습니다. 계엄군인 공수부대 군인들은 계엄군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하던 학생들과 시민들을 건봉과 총칼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5월 21일 공수부대원들은 맨주먹으로 저항하고 있던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했습니다. 도청학과 금남로는 시민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었고 공포감과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어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시민군이라고 불리우는 평범한 시민들의 필사적인 무장저항은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쟁취하겠다는 5.18 정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이민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아, 얼마나 무서운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노골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요.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곳이 옛 전남도청 자리이고 저기 도청 앞 분쇄 광장이 지금은 5.18 민주광장이라고 불리우는 5.18 민주항쟁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도청은 항쟁의 마지막 날까지 시민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저항의 상징적인 장소이고 5.18 민주광장에서는 분쇄를 중심으로 날마다 시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시민들은 군인들의 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결의를 다지곤 했었죠. 어때요? 당시 시민들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광주 시민 그리고 총을 든 시민군들의 죽음을 무릅쓴 저항은 마침내 계엄군을 광주에서 몰아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냈다는 자긍심과 서로에 대한 무한한 믿음은 아름다운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병원마다 부상자 치료를 위한 헌혈 행렬이 줄을 이었고 절도나 강도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높은 도덕성의 공동체 정신을 광주 시민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부당한 폭력에서 해방된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거대한 공동체, 사랑과 상부상조의 시민자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희생을 억제하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광주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참여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저국의 민주화는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여긴 시장이잖아요. 그래요. 여기도 5.18 민주항쟁과 관계가 있나요? 그래요. 이곳은 양동시장인데 5.18 민중항쟁을 이야기할 때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항쟁 당시 이곳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군 시위대들에게 음식을 해먹이고 생필품 등을 제공했었어요. 항쟁 기간 동안 광주는 외부 지역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광주 시민들은 똘똘 뭉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를 도우면서 공포의 시간들을 이겨냈었어요. 22일부터 26일까지 한시적인 평화 상태가 유지되던 시민자치 공동체 광주에 다시 긴장과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광주 외곽으로 물러나 있던 계엄군의 광주 진압작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고 있었던 젊은 시민군은 아마 이쯤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보였냐? 항쟁 마지막 날 군인들이 다시 공격해 오는 걸 알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켰던 당시 시민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항쟁 마지막 날까지 도청을 지켰던 시민군들 중엔 보영양 같은 청소년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도청을 지켰던 거예요. 광주 최후의 날인 5월 27일 새벽 최신형 무기로 중무장한 수천 명의 계엄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고청 일대를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엄군들의 무자비한 공격에 시민군들은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군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목숨을 잃거나 체포되고 말았지만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결사적 태도는 5.18 민중항쟁의 고귀한 정신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80년 당시에 상무대라고 하는 군부대가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5.18 자유공원으로 바뀌었어요. 5.18 민중항쟁 당시에 계엄군에 맞서 싸우신 분들이 이곳으로 끌려와서 인간으로서는 차마 견디기 어려운 온갖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았던 군사법정과 영창을 복원한 곳입니다. 자, 이곳이 영창이에요. 80년 당시에 이 좁은 영창에 보통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5.18 민중항쟁 때 많은 광주 시민들이 이 감옥으로 끌려 고통을 당하셨군요. 그래요.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와 열정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분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5.18 민중항쟁 때 많은 사람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5.18 영령들이 묻혔던 망월동 구묘지에도 가보고 싶어요. 야, 우리 보영양이 망월동 구묘역도 알고 있었네요. 그래요. 우리 함께 가보죠. 선생님, 망월동 구묘지는 5.18 민중항쟁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녔다고요? 그래요. 망월동 구묘지를 제외하고는 5.18 민중항쟁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민주주의 성지라고 불리는 망월동 구묘지는 5.18 때 희생된 분들이 묻혔었고 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민주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5.18 민중항쟁 때 희생된 분들은 1997년에 새롭게 조성된 국립 5.18 민주묘지로 대부분 이장하였지만 5.18의 참상이 서려있고 해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었던 망월동 구묘지에 직접 와보니까 80년 5월에 처참한 비극을 겪은 광주 시민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5.18 민중항쟁은 80년 5월에서 비극적으로만 끝난 건 아니에요. 5.18 민중항쟁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항거한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용기 있는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주에서의 참극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전두환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가혹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면서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5.18 유족, 부상자 등과 학생들은 5.18의 참상을 날리고 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80년대 내내 독재 정권을 상대로 싸움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열기는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러 그 전기를 맞이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배상, 기념사업, 정신계승 등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90년대까지 지속된 치열한 투쟁의 결과 95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에야 비로소 5.18 피해자들이 유공자로 애우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학살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국립 5.18 민주묘지는 넓고 당장이 잘 돼 있죠? 네, 저 높은 탑이 아주 웅장해 보여요. 5.18 민중항쟁 추모탑이에요. 국립 5.18 민주묘지는 1997년에 새롭게 조성이 되었어요. 옆에 자리하고 있는 망월동 구묘지와 함께 매년 5월이면 살아있는 역사를 느끼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5.18 민중항쟁의 정신이 서려있는 곳을 다녀보니까 80년 5월이 비극적으로만 끝나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5월의 비극은 비극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80년 5월 이후 살아남은 우리들은 5.18이 왜 일어났는지를 역사 속에 밝히고 다시는 이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진상규명 노력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5월 정신이란 어떤 것일까요? 5.18 민중항쟁이 남겨준 귀중한 정신적 자산인 5월 정신은 민주, 인권, 평화, 그리고 저항과 대동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5월 정신은 군부독재의 재집권과 집권 연장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민주주의 정신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총칼에 의한 폭력과 학살 행위에 맨손으로 저항해서 생명과 인권의 존엄성을 알린 인권 존중과 평화의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 시민이 보여준 질서정연한 자치공동체의 대동정신 또한 중요한 5월 정신입니다. 매년 5월 광주에서는 5.18 민중항쟁을 기념하고 5월 정신을 계승하려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레드페스타 5.18 청소년 문화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5.18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과 공연을 직접 준비해서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자리예요. 5.18 청소년 문화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안녕합시다.